목소리의 울림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아, 에, 이, 오, 우. 집에서 너무 화장 잘 먹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나를 잘합니다. 나. 아, 진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가루. 오랜만에 제 또 화이트보드. 제가 사랑하는 화이트보드와 함께 등장했는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요. 이목구비가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하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그것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간 그 사람이 가진 매력, 그리고 뭔가 호감인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매력은 뭔가 막 이성적인 매력,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내 옆에 두고 싶다. 이 사람은 되게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몇 가지 추려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경 쓰고 체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다 보면 없던 아우라가 좀 이렇게 싹 생기는 느낌?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하는 거, do, 하지 않아야 하는 거. do와 don't로 나눠가지고 하면 좋은 거 vs 하면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인간이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나고 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나아지자, 이런 의미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아우라가 생기는 습관들, 그리고 꿀팁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라. do에 들어갈 것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면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결국에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진가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내면을 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가장 초점을 두는 게 단단한 내면. 근데 여러분, 이 단단한 내면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나름 저 이제 29살이에요. 비웃으시는 언니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은 단단한 내면을 어떻게 만들었냐? 나를 잘합니다. 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선생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나를 잘 아는 것이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이런 상황일 때 좀 화가 나는 사람이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걸 잘하네? 내 장점은 이런 거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좀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 자아를 찾아가는 법.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해본 방법이거든요. 바로 수학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 분석 뭐예요? S, strength, 강점, 그리고 W, weakness, 내 약점. 그래서 내 강점과 약점을 적습니다. 그리고 O는 뭐냐? opportunity, 내 기회. 그리고 T, 이건 위협. 종이를 하나 꺼내세요. 종이를 하나 꺼낸 다음에 샥 사분할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수합 분석해보는 거예요. 내 장점, 약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 뭐 경쟁자가 됐든 그런 거를 하면서 어쨌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엄청난 아우라를 좀 뿜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학 분석 해보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긍정 마인드를 사랑해.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도 한번 이거 쓰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시읒 일기. 기억 시읒 일기가 뭐게요? 감사 일기. 여러분, 이거 진짜 뻔하고 진짜 유치 뽕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효과 점입니다. 감사일기 뭐 대단할 거 없어요.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어도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써야 돼요. 글자로 쓰세요. 펜을 잡고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감싸던 부정 먹구름들이 약간씩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릴 때부터 메모장에 써두고 좀 연습했던 건데, 이 감사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 진짜 무섭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를 부정적인 단어를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연습했어요.
했어요. 문제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일을 하다가 막 위기가 와요. 예를 들면 저 지금 막 촬영을 해요. 근데 메모리가 이상해. 뭐 배터리가 없어.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럴 때 진짜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자. 이렇게 문제점을 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습관이 굉장히 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속에서 가능성 찾기. 자, 여러분, 요번에는 외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사소한 드레스업. 여러분 저 글씨 잘 쓰는 편인데 화이트보드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드레스업을 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 진짜 어릴 때는 이거의 중요성을 몰랐거든요. 완전 간편하게 나갈 때 있잖아요. 뭐 카페를 잠깐 테이크아웃 하러 간다든지 요럴 때 전 진짜 부끄럽지만서도 잠옷을 입고 아우터만 입고 나가고 잠옷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엉덩이가 막 다 늘어나요. 여기 엉덩이가 막 저희 무릎까지 닿아요. 무릎이 막 여기 로켓 발사 돼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설사 우리 집 앞에 저 이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더라도 꾀재재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완전 페인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뭐 조금은 단정한 깔끔한 티셔츠, 뭐 반팔티 아니면 그냥 니트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면 약간 사람의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뭐 한 번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막 이쁘게 하고 마트 가면 자신감 뿜뿜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자신감 그리고 뭔가 자존감, 애티튜드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좀 신경 쓰면 좋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솔직히 이제 좀 아우라가 있고 눈길이 가고 굉장히 호감이고 매력적인 사람 중에 지저분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 지저분함이 당연히 뭐 헤어스타일, 옷차림 아니면 정말 그 잘 씻고 말고 아니면 냄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판별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도 굉장히 많이 티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과장을 보태서 이목구비보다 피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분위기, 아우라, 뭐 첫인상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 피부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4월 초예요. 근데 벌써부터 약간 더워요. 계절이 좀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하니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좀 피부에 피지, 블랙헤드, 노폐물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거 관리해 주려고 이것저것 진짜 뭘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효과 봤던 것들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피지,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코 옆에 블랙헤드 아니면 블랙헤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턱 아래 오돌토돌한 화이트헤드 이런 거 진짜 신경 쓰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꿀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엄청 작아요. 이렇게 제 손바닥 안에 휙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얘가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블랙헤드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즘에 이 제품, 이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잘 쓰는데 막 문질문질 하다 보면 피지나 노폐물들이 조금씩 불어 나오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샥샥샥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약하게, 정말 미세하게. 그리고 저는 요거를 처음에 안 썼어요. 이게 자극적일까봐 구매를 안 했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냥 면봉으로 돌돌돌돌 이렇게 밀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써보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힘 조절만 잘하면 면봉보다 훨씬 이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렇게 모공 관리를 했다. 이렇게 뭐 한번 밀어줬다 하면 무조건 기초는 수분감 빵빵한 걸로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 좀 빼내줬으니까 그 안에 수분감을 좀 채워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블랙헤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깔끔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거, 특히나 요즘에 노폐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폐물 자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짠! 게스케 이렇게 진동 클렌저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다른 진동 클렌저를 썼습니다. 근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애가 너무 커다랗고 자주 안 쓰게 된달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로운 걸 찾은 거죠. 얘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온다. 보이시죠?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 주먹에 가려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애가 요런 미세한 진동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좀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항상 1단계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써주면 저는 확실히 피부의 노폐물들을 안쪽에서부터 막
깔끔하게 뺏어가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미세한 진동 클렌저로 하는 거랑 손으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팍팍팍 하는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날 풀리려고 하자마자 이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가격대도 착해요. 한 3만 원 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고 사실 이런 실리콘 애들은 그냥 좀 건조만 잘 해주면 보관도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부가 많이 극 민감성이신 분들한테는 비추천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정말 사소한 이런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나는 요즘에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시기에는 이런 거 쓰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초민감성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쓰셔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쓰고 좋은 거 막 바르고 이것저것 케어를 해줘도 정말 내 피부가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멋대로 방황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아주 깔끔하고 기깔나게 예쁜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라네즈의 네오 쿠션 더 매트인데요. 솔직히 이 네오 쿠션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쿠션이 한때 그 레전드 전성기였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코시국 시절. 코로나 때 맨날 마스크를 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얘가 뭐 안 무너지고 유지력 좋다고 해가지고 민트 컬러의 네오 쿠션이 굉장히 큰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뾰로롱 이렇게 멋지게 둔갑을 하고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 무광 매트 실버 너무 세련됐어, 얘가.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무려 3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존의 네오 쿠션이 인기가 많았던 게 커버력 좋고 거기다가 유지력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3년 동안 커버력과 지속력, 유지력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모공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도록 리뉴얼이 되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좀 깔끔한 이미지, 호감인 그런 인상에 모공이 좀 도드라지거나 이런 요철들이 막 도드라져 보이면은 제가 원하는 추구미와 굉장히 좀 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모공 커버를 진짜 잘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모공 커버를 잘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는 쿠션이나 뭐 베이스를 쓰면 집에서 너무 화장 잘 먹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피부도 너무 잘 먹었어.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약속 장소로 갔다 하는데 어떤 킹받는 조명에서 보면은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게 약간 모공이나 요철을 잘 커버해주지 못할 때 그런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쓰면 약간 진짜 어느 각도, 어떤 곳에서 봐도 굉장히 무결점 피부인 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쿠션 같은 느낌? 여러분, 저 이걸로 오늘 아침 한 9시쯤 화장했나? 근데 지금 밤 9시예요. 그러면은 지금 최소 12시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유지력 보세요. 확실히 이 커버되고 완벽하게 딱 무결점으로 만들어둔 피부를 진짜 12시간 동안 쭉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100시간 동안 유지가 된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100시간 동안 이거 발라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100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제 경험담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최소한 12시간은 유지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매트한 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저 건성이에요. 저 굉장히 건성인데 이렇게 좀 유지력 좋은 쿠션을 쓸 때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 1번, 텁텁하지 않을까?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너무 극 매트하지 않을까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쿠션 안에 스킨케어링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유지력 좋은 쿠션 치고는 텁텁함이 덜하다. 요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그런 기초를 빠방하게 먹여준 다음에 조금 촉촉한 계열의 선크림이나 베이스를 한번 깔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발라주는데 이 아이를 바를 때도 그냥 바르시는 것보다는 샥샥 걷어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 혼자 양 조절이 되면서 묻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저 같은 건성 피부분들도 매트하고 뽀송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쿠션을 고르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컬러.
컬러가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컬러가 7가지로 나왔어요. 얘가 또 신기한 게 웜톤, 쿨톤, 뉴트럴톤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호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네오 쿠션보다 반톤 정도 조금 더 화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평소에 어떤 톤이냐면 약간 자연스러운 톤 좋아하는 20호에서 21호 정도의 피부인데, 저는 21W 썼더니 막 너무 뜨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져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광고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3개월 전부터 테스트를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요즘에 날 풀릴 때 너무 만족을 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고, 근데 얘가 또 4월 한 달 동안 할인을 해가지고 이 쿠션을 24,000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4,000원? 너무 괜찮은 금액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치킨 한 마리보단 비싸요. 그렇지만 치킨 콤보 한 마리보단 싸다. 근데 이 기획 세트가 이 쿠션 하나랑 이 리필까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귀여운 삼각김밥이 들어있어요. 짜란! 어때요? 너무 귀엽죠? 실버 삼각김밥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파우치예요. 그래서 아주 또 이렇게 나름 활용도도 있거든요. 이런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제 날이 풀리고 하면서 화장이 금방 무너지는 것 같다. 요즘에 뭐 화장하고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화장 다 무너져 있고 그래가지고 봄맞이, 여름맞이 쿠션을 하나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라네즈 레오 쿠션 더 매트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할 게 많아요. 할 게 지금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겨워요. 운동 유튜브 아닌데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합시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동 효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멘탈적으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2번 육체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 너무 가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싫어요. 근데 싫은 거를 해냈을 때 약간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죠? 아침 운동하고 나오잖아요?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내 세상 같아요. 막 자신감이 막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하루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몸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나의 마음도 건강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말이 중요한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이런 사람 진짜 호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되게 별거 아닌 거여도 그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설득력이 생기고 또 되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때 배에 힘 주면 약간 여기서 울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에 좀 힘을 주고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나만의 꿀팁. 모음에 신경 써서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걸 살펴보니까 모음이 좀 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말이 뭉뚱그려져서 들리고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나는 모음에 신경 써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 도움이 되는 거야? 이랬더니 목소리의 울림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그냥 정말 어떤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웅얼거린다고 느낄 때 대부분 모음 발음이 뭉개질 때예요. 이렇게. 떼요. 특히 막 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모음 발음을 신경 써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똑똑한 AI에게도 인증받은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다 우쌍인 분들이 정말 호감이고 또 눈이 가고 굉장히 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환하게 당당하게 웃으려면은 치아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도 막 치아 관리가 안 돼 있고 하면은 막 웃을 때 왜 이래요? 내숭 떠는 애처럼. 그래서 미소. 근데 미소를 마음 편히 지으려면 뭐다? 치아 관리가 필수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거긴 한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얘네를 쟁여두기까지 한다. 이거 파인프라 치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일단 잇몸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 그런다고 막 입안이 텁텁하고 막 입냄새 이런 거를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치실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닥터텅스 제품인데 제가 여기 브랜드 그 혀 클리너도 엄청 좋다고 옛날에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말 막 잇몸 아프지 않게 이 딱 찌꺼기만 빼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찌꺼기들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도 납니다. 은근히 이제 입냄새 케어를 위해서 혀만 잘 닦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아에 낀 찌꺼기들이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돈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이걸 해주면 여러분 음식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네 그냥 냅두면 썩고 치과 가서 돈 내고 고통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치실도 열심히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anyway 이런 아이들로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주면 우리가 환하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막 이렇게 하하호호 하는 게 좋은 기운을 좀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리고 그 다음 드디어 좋지 않은 것들 돈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 뭘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다리 떠는 거. 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거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다 같이 회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랑. 다리를 떨면 그 책상이 막 떨려요. 정말로. 그 미세한 진동이 테이블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리 떠는 게 약간 정말 누군가한테는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볼 때 굉장히 좀 사람이 불안해 보여요. 초조해 보여요. 저 지금 이렇게 서서 떠는데 어때요? 아 여러분 다리 떠는 게 진짜 좋지 않거든요? 제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냥 이걸 꺼버리고 싶죠. 그래서 다리 떠는 게 정말 좋지 않고 비즈니스적인 자리나 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다리를 떤다? 그러면 진짜 더더욱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리를 좀 떨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의식하면서 안 떨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옷과 관련이 있어요. 속옷끈 너무 만지는 거. 자주. 여성분들이 이제 상의 속옷을 착용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뭔가 좀 사이즈 미스난 속옷을 입거나 하면은 이 끈이 자꾸 흘러내려요. 그럼 그걸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막 끈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거 되게 상대방이 보면은 좀 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일단 의식적으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속옷이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이유는 첫 번째 사이즈가 안 맞거나 두 번째 너무 오래 입어서 애가 정말 헐거워졌거나 아니면 세 번째 좀 그 상의 옷에 맞지 않는 속옷을 입었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속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할 때는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속옷은 정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V넥이 깊게 파인 옷을 입는다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정말 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하나 구매를 해둬가지고 그냥 요거를 입으세요. 그러면은 위에 이 옷이 조금 살짝 내려가도 끈이 보여서 막 또 이렇게 만지고 내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당연히 뭐 끈이 살짝 보일 수 있죠. 그게 뭐 민폐도 아니고 막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약간 청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건데 바로 에어팟 방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어팟 방치는 어떻게 방치하는 것? 더러운 상태를 방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귓구녕 쪽이 정말 쓰다 보면 진짜 심각하게 더러워져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여기에 막 각질도 쌓이고 정말 더러우면 귀지 같은 것도 쌓이고 먼지 같은 게 정말 많이 쌓여요. 그리고 본체 부분도 더러워지거든요. 이런 에어팟을 뭔가 남을 빌려주거나 일하는 사람이랑 뭘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데이트를 하다가 같이 노래를 논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에어팟이 너무 더럽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에 솔도 있고 요 끝에 아주 뾰족이가 있어요. 요 뾰족이로 여기를 이렇게 샥샥샥샥샥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브러쉬로 샥샥샥샥샥 요게 완전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로 미세한 브러쉬로다가 여기를 완전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어팟 깨끗하면 여러분 내가 좋잖아요. 내가 쓰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자를 자주 쓰는 거. 저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일할 때 특히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그럴 때 가끔씩 이제 모자를 쓰고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가끔씩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자주 한다. 막 일주일에 3번, 4번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모자는 약간 볼캡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 봐봐요. 제가 모자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 같지 않나요? 제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의를 하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눈이 좀 보여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별로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막 아예 쓰지 마라 이런 거 아니고 저도 여러분 모자 진짜 좋아하고 볼캡 되게 많아요. 다만 일적인 자리, 좀 비즈니스적인 자리 그럴 때는 좀 쓰지 않는 것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듯 하지만 매력적이고 또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좋은 이미지 아니면 그런 아우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소한 태도 그리고 사소한 관리에서 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 쓰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의 엔딩곡은 제발 나를 봐줘요. 한 번만 나를 내 맘을 알아줘요. 그대 꽃이 피던 봄의 시작 무더운 여름과 우울했던 가을 지나 겨울 꽤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걱정 너무나 깊어졌어. 이제 나를 멈출 수가 없죠. 불안한 한숨과 그리움에 지쳐가는 나를 바람인가요?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이 떨리듯 두려운 마음은 사랑인가요? 그대와 상관없이 내 맘은 이렇게 흔들려요. 하루 12번도 더 결심하고도 혼자서 포기하죠. 그대 다른 사람들처럼 두 손을 잡고서 말없이 난 걷고 싶죠. 매일 바람인가요?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이 떨리듯 두려운 마음은 사랑인가요? 조금은 아파와도 기다리며 설레는 이 맘이